네, 안녕하세요. 눈부신 햇살만큼이나 제 눈도 너무나 아른거리고 있는 오토타임즈 김서환 기자입니다. 지금 이 햇살 보이시죠? 너무나 아름답긴 한데 요 하얀 색깔에 비춰서 약간 반사판처럼 제 눈이 지금 너무 아른거려요. 네, 현대차의 간판 모델이죠. 산타페 하이브리드, 그것도 가장 최신에 나온 6인승 모델을 갖고 와봤어요. 아무래도 많은 아빠들의 로망이자 또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전면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인트로에서도 말한 것처럼 너무 눈이 부셔요. 네, 이 하얀 색깔 펄 들어가 있는 차체 컬러가 생각보다 햇빛에 반사됐을 때 엄청나게 순백색의 모양을 띠기 때문에 확실히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 같고, 먼저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 생각보다 파격적이죠. T자형으로 이어져 있으면서도 위아래를 끊어 놓았어요. 심지어 상향등, 하향등 역할은 이 아래쪽 범퍼라고 불리는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보닛 바로 위쪽은 주간주행등 역할을 하죠. 이런 부분 굉장히 독특한 인상을 자아낸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램프의 모양이 생각보다는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다소 좀 특이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이 램프와 램프 사이는 엄청나게 거대한 그릴이 또 이어져 있죠. 독특한 삼각형 패턴을 넣어서 정말 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을 갖췄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또 이 아래쪽에는 은은한 이 은색깔의 금속 느낌이 나는 소재를 덧대서 이 밋밋함을 피했고요. 바로 밑에도 이 삼각형 모양의 에어 덕트를 뚫어 놓았고, 이 아래쪽에 한 번 더 말아 들어가는 이런 디자인 포인트까지 전체적으로 무슨 조각품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형화된 자동차의 앞모습과는 많이 탈피되어 있는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것이 소렌토와는 다른 산타페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옆으로 넘어와 봤어요. 그늘에서 보는 이 하얀 색깔 컬러는 되게 이 백자처럼 굉장히 순수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네요. 예, 햇빛에서는 되게 반짝반짝 눈이 부시는데 말이죠. 여러모로 현대차의 이 도장 페인트 기술 날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 앞쪽에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뭔가 디자인이 독특하기는 한데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다음에 사이드미러 보면 살짝 끊어져 있는 이 도어 쪽에 붙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외에 뒤쪽으로 쭉쭉쭉 넘어가 보면 생각보다는 큼직한 도어 캐치를 비롯해서 도어에 열리는 면적이라든지 유리창의 형태라든지 정형화된 이 중형 SUV를 아주 이상적으로 잘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캐릭터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차체 컬러의 이 굴곡과 맞물려서 상당히 독특한 인상을 자아내는데, 생각보다 철판을 여러 겹 접어 놓았어요. 요 위쪽에는 조금 더 날카롭게 한번 꺾어 들어가고, 반대로 요 아래쪽에는 부드럽게 곡선 처리를 해 놓았단 말이죠. 옆에서 보면 뭔가 큼직하고 투박한 SUV 이미지가 거의 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도어의 형성이라든지 철판 가공 기술 능력이 많이 올라왔다, 세련미를 가한 게 산타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아래쪽에도 나름 은색 장식을 덧대서 포인트를 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휠하우스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차체 컬러와 맞물려서 좀 더 고급스럽고 도시명 SUV의 느낌도 잘 구현을 해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크롬 도금의 흔적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살짝 반무광 재질의 금속 소재를 곳곳에 포인트로 넣은 정도에만 그쳐져 있고, 필러 부분은 또 유광 블랙으로 처리를 했죠. 요즘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 3040 세대의 트렌드를 아주 적극적으로 잘 반영한 각 소재, 패턴,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뒷모습은 이제는 많이 익숙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워낙에 산타페가 나온 지도 꽤 됐고, 요런 디자인 형태 이제는 도로 위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이 들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엠블럼을 파랗게 칠한다거나 배지를 붙인다는 거나 이런 거 없어요. 예, 하이브리드 차라고 해서 특별함을 내세우진 않았습니다. 일반 가솔린 크게 차이가 없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굳이 내 차가 하이브리드야 라고 해서 어딘가 치장할 필요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한 구성 저는 오히려 더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음연경으로 오면서 몇
가지 달라진 포인트가 있죠. 먼저 이 램프 안쪽의 디자인을 한층 정갈하게 꾸며 놓았고, 램프와 램프 사이도 빨간 색깔 띠를 둘러서 무언가 통일감을 주면서도 가로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줬어요. 범퍼의 변화도 두드러지는데, 먼저 이 아랫부분, 이 위쪽과 마찬가지로 길게 빨간 색깔 띠를 둘러 넣었죠. 여기가 방향지시등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범퍼를 감싸고 있는 이 밑부분과 양 옆에도 금속 느낌이 나는 약간 은색 빛깔의 장식을 더해서 좀 더 세련미를 가미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특징은 이 정 옆에서 봤을 때 이 범퍼의 굴곡이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예. 계단 형식으로 상당히 여러 주름을 집어넣어서 일반적인 예전의 산타페와는 확실히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잘 연출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인 센터페시아 구성이라든지 이 디자인 형태라든지 전혀 흠잡을 곳이 보이지 않아요. 아주 만족스럽고 정갈하게 단정하게 잘 꾸며 놓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소렌토와는 완전히 다른 이 레이아웃 구성이 돋보입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 가운데를 기점으로 대칭 형태의 콕핏을 만들어 놓았죠. 소렌토는 운전자 중심에 살짝 이어져 있는 듯한 화면을 비롯해서 안쪽으로 말아서 들어가죠. 있는 것과는 완벽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센터 터널 같은 경우도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소렌토는 상대적으로 수직으로 뚝 떨어져서 아래쪽에서 꺾어지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이 현대차 그룹 그리고 국산 SUV를 대표하는 이 양대 산맥의 두 차종을 놓고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준다는 점이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선택폭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풀 디지털 계기판이라든지 이 와이드 형태의 모니터라든지 아주 익숙한 모습을 띠고 있으면서도 뭐 그래픽의 전환 과정이라든지 뭐 UI 구성 전혀 흠잡을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져 있고, 다만 이 화면 크기는 이제는 조금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이 베젤 두께도 좀 얇게 하고 한층 더 키워주면 어떨까라는 아주 조금의 아쉬움이 남기는 하네요. 뭐 공조장치의 모양도 아주 무난하고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반대로 센터 터널 쪽은 제가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버튼의 배치도 약간은 좀 어색합니다. 요 위쪽 그리고 공조장치 부분은 정갈하게 가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전자식 변속 레버 버튼은 살짝 도끼 모양,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져 있죠. 그 바로 옆에는 또 일반 원형 조그 셔틀 타입의 드라이브 모드가 위치해져 있고, 요 아래쪽에는 또 일반 네모 버튼, 열선 시트, 통풍 시트를 마련을 해 놓았어요. 요 한 프레임만 놓고 보면 글쎄요, 좀 복잡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소재가 또 이 은색 그리고 이 그레이 톤의 버튼을 사용을 했는데, 햇빛에 반사됐을 때 이 글씨가 또 흰색이란 말이에요. 잘 안 보여요. 네. 운전을 하다 보면 이건 오랜 시간 내 차로 굴리게 되면 알게 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뭐 직관성이라든지 뭐 심미적인 감각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다. 적어도 소렌토와 비교해서도 말이죠. 이런 부분은 살짝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조그 셔틀이 뭐 그렇게 고급스러운 부품을 넣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헐렁거려요. 예. 이런 부분도 조금은 이제는 좀 견고하게 다듬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요 아래쪽에는 그래도 이런 길다란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마감을 해 놓았는데, 요 부분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수납을 쫙 열면 수납이 아니에요. 컵홀더예요. 컵홀더인데 요 위쪽과 아래쪽에 깊이 차이가 또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요 가운데 여분의 약간 사각형 비슷한 공간은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를 마련해 놓았는데 세로로 꽂게 되어 있거든요. 운전 중에는 볼 수가 없고, 이게 특히 요 안쪽에 이 덮개가 살짝 거슬리거든요. 핸드폰을 꺼낼 때 기스는 생기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요런 부분, 전반적으로 이 센터 터널의 만듦새를 한층 더 다듬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제외하면 이 SUV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충실히 잘 소화해내는 게 산타페 하이브리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납 공간 꼽을 수 있겠죠. 먼저 이 콘솔 박스도 상당히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생각보다 깊고 좋아요. 요 활용도 높을 것 같고, 요 안쪽
위쪽에도 이 고무 패드를 덧대 놓아서 무언가 물건을 툭툭 넣고 흔들리지 않게 디자인적으로도 이쁘고 기능적으로도 훌륭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별도의 공간, 솔직히 이렇게 많이 뚫어 놓죠, 다른 완성차 회사들도. 그런데 뭐 무늬만 공간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다릅니다. 제대로 된 굉장히 넓은, 그리고 시야가 광활한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운전 중에 무언가 물건을 툭툭 쉽게 넣기에도 편할 것 같고, 똑같이 미끄럼 방지 패드도 부착되어져 있네요. 12V 소켓은 요 아래쪽에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SUV다운 공간 활용 깔끔하게 잘 구현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시보드 상단과 하단을 투톤으로 마무리한 점도 눈에 띄고요. 도어 역시 같은 계열의 투톤으로 깔끔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시트도 마찬가지이고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아주 잘 구현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는 이렇게 무늬를 집어넣은 그레이톤의 패턴 장식까지 맞물려 놓았는데요. 이런 부분 생각보다 꽤 많이 보이거든요. 요 위쪽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솔직히 이 부분은 소렌토보다 한 수 위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컬러의 소재, 조합, 믹스매치의 능력이 아주 훌륭한, 적어도 이 동급에서의 국산 SUV 중에는 단연 원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의 가장 큰 핵심이죠. 2열 빠르게 살펴보죠. 네, 산타페 하이브리드 6인승 2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조목조목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도어가 열리는 이 각도가 꽤나 넓습니다. 예. 솔직히 이거 한 90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80도 정도까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시트를 채운다든지 뭐 아이를 이렇게 내린다든지 전반적으로 이 활동 영역이 커서 아주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트 같은 경우 뭐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패턴이라든지 디자인 형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레버와 버튼이 각각 하나씩 위치해져 있는데, 레버는 이렇게 딱 접는 용도로만 되어져 있고요. 동그란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버튼은 약간 반자동 형태로 3열을 편안하게 들어가기 위한 이렇게 슬라이딩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요런 정도 그래도 깔끔하게 또 세심하게 마련을 해 놓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요 어깨 쪽에도 똑같은 버튼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역시 뭐 국산 중형 SUV 공간에 대해서는 전혀 흠잡을 곳이 없죠. 네, 실제로 앉았을 때 무릎 공간, 머리 위 공간 뭐 어느 곳 하나 아쉬운 구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 소렌토 6인승과 많이들 비교를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뭐 크게 패널을 형성을 바꾸거나 할 수는 없었겠죠. 최대한 갖고 있는 이 틀에서 편의 품목 최대한 소렌토와 동등하게 상품 경쟁력을 높이려는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컵홀더가 있겠죠. 소렌토는 이 위쪽에 있었는데 도어 패널 디자인이 깔끔하고 세련되게 그냥 기존과 동일하게 뚫어져 있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 별도의 컵홀더를 추가를 해 놓았어요. 6인승으로 오면서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아예 못 놓을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가운데 부분에서 뭐 음료 넣고 툭툭 올려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USB 2개와 별도의 220V 파워 아울렛 코드까지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전용 송풍구도 깔끔하게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상대적으로 턱이 좀 높기는 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를 지나서 무언가 이동을 한다? 좀 고려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팔걸이까지 내렸을 때를 감안하면 가운데 폭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 시트 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착좌감이라든지 시트의 크기를 큼직하게 표현을 해내서 2열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 가운데 통로로 지나가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터치 방향으로 슬라이딩을 해서 처음에 대각선으로 3열을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뭐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편의 품목 다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열선 2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무려 햇빛 가리개도 마련이 되어져 있죠. 위쪽에는 LED 조명을 박아 놓았고요. 그 주변은 스웨이드로 마감을 했습니다. 더 위쪽으로 넘어가 보면 거대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위치해져 있죠. 이 다양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역시 국산차 편의 품목은 완전 최고지 라고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3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터치로 슬라이딩을 해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3열을 딱 앉았을 때 공간이 뭐 그렇게 뛰어나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앉았을 때의 느낌이 좀 자세가 어정쩡한데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서의 시트가 온전히 허벅지를 잡아주지는 못하고 그만큼 시트 포지션이 낮다는 뜻이에요. 이 위쪽에 뭐 등받이 각도라든지 전체적으로 딱 임시 방편으로 뭐 장거리를 이동하기보다는 뭐 가까운 곳을 그래도 많은 사람을 급하게 태울 때는 좀 유용하겠다라는 정도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나름 뭐 별도의 수납 공간이라든지 에어벤트라든지 승려를 위한 전용 리어 에어컨 공조 장치까지는 마련을 해 놓았고 USB까지 이런 편의 품목은 정말 현대차가 잘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일단 공간 자체가 중형 SUV급에서는 뭐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가끔 이동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트렁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까지 갖고 있는 6인승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트렁크 공간, 3열을 모두 펼쳤을 때는 이 정도 나옵니다. 한 뼘, 한 2뼘 정도의 거리가 나오죠. 이 안쪽에는 그렇게 수납을 많이 할 만한 공간은 나오지는 않네요. 예,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확실히 이 차를 구입하면 3열은 대부분 접어서 사용을 하겠죠.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당겨서 밀면 바로 접어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괜찮은 공간이 나온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패키지를 바탕으로 조금 더 짐을 여유롭게 수납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오른쪽에 별도의 버튼들이 위치해져 있죠. 2열은 그래도 버튼으로 접을 수 있게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깔끔하게 접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확실히 2열까지 접으면 그래도 수납은 전혀 흠잡을 데가 보이지 않네요. 네, 산타페 하이브리드 6인승 캘리그래피 트림이죠.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직렬 4기통 1.6L 터보 가솔린 엔진이 맞물리고요. 여기에 44kW급의 전기 모터까지 더해집니다. 시스템 합산 출력, 최고 출력은 230마력에 달하고요. 최대 토크 35.7kgm를 발휘하죠. 일반적인 도심 속에서 지금 에코 모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에코 같지가 않아요. 뭐 노멀이라고 말해도 미술 정도로 상당히 자연스러운 가속 반응을 보여줍니다. 페달을 매끄럽게 전개해서 속도를 올릴 때 뭐 에너지 흐름도 상에서는 배터리가 엔진 쪽에 동력을 전달해주고 일정 속도를 넘어가면 또다시 엔진의 힘이 가열차게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전환의 과정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예. 차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배터리 쓴다, 아니면 뭐 속도가 높아졌을 때 이제는 나 엔진 적극적으로 돌릴 거야, 이렇게 각자의 구분을 명확하게 지으면서도 티를 내지 않는 게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뭐 혼다라든지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각 파트별로 역할이 상당히 명확하게 운전자가 운전을 했을 때 좀 드러나는 편이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시점에서 엔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느낌이라든지, 다시 감속을 했을 때 전기 모터가 주는 힘이라든지 좀 더 명확한, 좀 뚜렷하게 이 장단점의 차이가 있는데, 산타페 하이브리드 현대차가 만들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최대한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로 하여금 일반 가솔린 차를 모는 것처럼 부담 없이, 또 이질감 없이 경쾌하게 또 편안하게 운전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현대차만이 갖고 있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만이 갖고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매끄러운 주행 질감을 바탕으로 여유롭게 속도를 올리다 보면 어느덧 이 도로 흐름에 맞춰서 경쾌하게 달리고 있는 이 차의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살짝 돌려볼게요. 참고로 이 차는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있는데 스포츠 모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고 해서 차의 성격이 급격하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 가속 페달 양에 맞춰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이 스로틀 반응을 보여주는 정도에 그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1.6L 배기량의 한계, 좀 뭐 편견 이런 거는 더더욱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전기 모터가 어느 정도 힘을 받쳐주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롭고 또 경쾌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고 속도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아주 여유롭고 넉넉하게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역동적인 주행만 하지 않는다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마음 놓고 시원스럽게 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도 네. 일단 오른쪽에 이 차징, 그 다음에 에코, 파워, 이 게이지는
엄청 급격하게 꺾이기는 하지만 속도 바늘이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러프하게 속도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급격한 이 차의 성격을 바꾸는 반응을 유도한다라는 세팅은 거의 들지 않거든요. 확실히 이 패밀리 SUV, 중형 SUV를 지향하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만의 세팅의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 모드보다는 일반 에코 모드에 놓고 여유롭게 운전하는 게 더 만족감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암만 생각해도 에코가 아니야. 일반 노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뒤에서 잡아 끌고 뭔가 RPM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면서 그런 에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유롭게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모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보다도 자연스러운 가속에 이 만족을 주는 핵심 포인트 요소, 저는 이 6단 자동 변속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이벌 하이브리드 SUV 같은 경우 CVT 또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CVT보다는 6단 다단화된 자동 변속기의 질감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익숙하고 말이죠. 그래서 속도를 올릴 때 상당히 촘촘하게 세팅이 되어져 있고, 여유롭게 무언가 뭐 굉음을 지른다거나 아니면 뭐 되게 좀 생각보다는 굼뜬다거나 이런 반응 없이 아주 정직하게 이 파워트레인에 맞춰서 잘 세팅이 되어져 있는, 변속기의 역할이 전체적인 차 파워트레인의 주행 퀄리티를 한결 더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발진 가속이라든지 좀 더 차를 적극적으로 이끄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이를 상쇄시킬 만한 만족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서스펜션인데요. 현대기아차 정말 이 국내 도로 지형에 최적화된 서스펜션을 구현해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19인치 타이어와의 매칭도 좋고, 지금과 같이 요철을 넘는 순간이라든지 뭐 국도를 지나가는 순간이라든지 다양한 국내 도로 환경에서도 꽤나 차분하고 안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언가 막 적극적으로 탄탄하게 쪼여서 역동적인 모습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일반적인 우리 도심 속에서 중고속 영역에서 주행을 하기에는 이보다 만족스러운 세팅의 서스펜션 찾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승차감이라는 부분에서 참 좋았습니다. 이는 6인승 2열 독립 시트를 갖고 있는 이 차에게는 더욱더 두드러지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열, 2열, 3열까지 전반적으로 승차감에 만족을 주는 게 이 서스펜션의 탁월한 세팅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이를 제외하면 뭐 브레이킹이라든지 뭐 스티어링 휠의 반응이라든지 뭐 세시의 역할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은 그냥 무난해요. 이렇다 할 특징을 찾기는 힘듭니다. 여유롭게 브레이킹을 전개하고 차분하게 우리가 원하는 각도대로 알맞게 회전을 하는 스티어링 휠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딱 이 중형 패밀리 SUV가 보여줄 수 있는, 호불호 없는, 누구나 두루 쉽게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세팅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차만이 갖고 있는 중요한 역할 짚어볼게요. 바로 효율이죠. 요즘 고유가 시대 장난 아니잖아요. 기름값 정말 높습니다. 이에 맞춰서 하이브리드 차의 주목이 다시 한번 받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하이브리드 차의 인기 아직도 식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산타페 하이브리드 지금 제가 계속 계기판에 이 전기모터 에너지 흐름의 양을 보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놀라웠던 부분이 이 전기 배터리의 충전 차징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그렇게 오랜 시간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속 영역으로 일정 수준 계속 주행을 이어나갈 경우 회생제동 양과 맞춰져서 배터리 차징 능력이 상당히 신속하게 빠르게 채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요. 효율이라는 부분에서도 큰 이점으로 다가오죠. 실제적인 효율 어마어마합니다. 숫자로 증명하는 게 산타페 하이브리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효율, 복합연비 기준 17인치 휠 타이어 매칭 조합일 때 15km에 달하고요. 이륜구동.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도 지금 19인치 사이즈가 맞물리는데 이륜구동 기준 14km대 거뜬히 보여줍니다. 가장 연비를 깎아먹는 이 19인치 타이어 휠 사이즈 조합에 4륜구동 시스템을 얹어도 복합 13km를 넘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요즘과 같은 고유가, 그리고 이 차의 크기와 뭐 무게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주 좋은 숫자를 기록해낸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 외에 파워트레인이 갖고 있는 정숙성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
여기에 현대차가 아주 잘하고 있는 각종 편의 품목 아낌없이 다 때려 넣었기 때문에 크게 불만을 찝을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크렐 사운드 시스템, 거대한 파노라마 선루프, 뭐 카페이도 되고요. 후석 대화 기능, 후석 취침 모드 기능 다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네, 주행에 도움을 주는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전부 다 켜고 나면 이보다 쾌적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국산차 또 없을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럽고 마음에 듭니다. 네, 산타페 하이브리드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볼게요. 이 차 같은 경우 3,4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에 이 차는 가장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 트림의 거의 모든 옵션이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4천만원 중후반대에 포지션이 되어져 있는데 잘만 조율을 해서 3천만원 후반 정도의 내 차 가격을 맞춘다면 더없이 합리적인 하이브리드 SUV 선택지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상품 구성에 있어서는 어느 곳 하나 단점을 찝기 힘들 정도로 매력적이고 아주 잘 탄탄하게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이 아빠들이 아내의 적극적인 허락을 이끌어내면서 또 유지비 측면에서 돈도 벌어다 주고요. 그 다음에 운전을 하면 할수록 탄탄한 상품성에 깊은 감동을 하게 되는 차가 바로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거기다가 이제 6인승까지 추가가 됐으니 아이들을 위한 좌석도 안락하게 마련을 해 놓았고 카시트를 채운다든지 여러모로 활용도 능력에서도 기존 5인승 대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만약에 제가 뭐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아직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차로 눈길 한번 갈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소렌토와는 완벽히 차별화된 상품성과 구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선택폭을 넓혔다라는 점에서도 분명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훈 기자였습니다.